누구나 넣을 수 있는 막 0.67 이런데 못 넣으면 많이 깎이게 되겠죠. 와, 그 다음에도 충격적이다. 오바메양, 레반도프스키. 사실 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를 어필하기보다는, 그걸 방패 삼기보다는 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A랑 B 선수 중에 누가 더 공중볼 경합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A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만나주오 전력 분석관 관련해서 김종원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축구 팀들에서 전력 분석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비프로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니까 좀 멋있다. 과학이라 해서 대단할 건 없고요. 좀 객관적으로 뭔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드리는 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에서 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네네. 좀 해주시고 저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전력 분석관이라는 거를 그냥 이런 일을 한다 정도만 알지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네네.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전력 분석관이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경기 종료 후에 이제 포스트 매치 아날리시스라 해서 우리 팀이 잘했나, 그리고 다음 경기 대비해서 상대팀 분석, 그리고 이제 뭐 훈련 분석, 다양한 분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영상이 필요해요. 그쵸. 그 팀의 패턴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방송 특성상 이제 영상 활용이 좀 어렵다고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고 박주호 선수님께서 선수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해야죠. 골 결정력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국 축구의 숙제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주관적으로 보면서 이 선수 골 결정력 좋다, 이 선수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누가 더 골 결정력이 좋은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A랑 B 선수 중에 데이터만 봤을 때 누가 더 골 결정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A죠. 왜죠? 슈팅을 적게 했는데 득점을 더 많이 했으니까. 슈팅 5개에 2골 넣고 네. B는 10개에 2골 넣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신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선수가 골 결정력 아니다. 아닌가요? 이거 진짜 헷갈린다. 왜냐면 유효 슈팅이 5개고 여긴 유효 슈팅이 2개예요. 근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 슈팅 5개가 다 페널티킥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B는 어려운 10개에서 2개를 넣은 거고 A는 페널티킥 5개 2골 넣었으면 결정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슈팅 수 대비 득점, 유효 슈팅 대비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답정 넣으시네요. 이게 A, B에 넣으시고 이건 둘 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A, B라고 정해놔줘가지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골 결정이 좋다가 내가 5개, 2개 넣은 게 상대적으로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골 결정력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혹시 XG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아요. XG. 네, XG가 그 expected 골이라 해서 기대 득점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슛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맥락을.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선수가 딱 슛을 해요. 근데 슛을 할 때 골대와의 거리, 뭐 각도, 앞에 수비수 숫자, 이게 뭐 크로스를 발리슛인지 경기 상황 모든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득점 확률이 나와요.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환경일 때 득점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슛을 하나 했는데 기대 득점이 0.3이에요. 근데 슛을 또 했는데 0.15예요. 이번 경기에 슛을 5개를 했는데 각각의 XG 값이 있어서 이걸 다 더하면 이번 경기에 A라는 선수 기대 득점이 1.4래요.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골을 넣으면 결정력이 평균인데 2골 넣었으면 되게 좋은 선수고요. 그렇죠. 1골 넣었으면 못하는 선수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최근 10년간 유럽에서의 기대 득점과 득점 차이를 나타낸 건데
손흥민 선수가 1등이에요. 그 차이가 44.41. 기대 득점보다 44골을 더 넣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 결정력이 진짜 좋다. 이거를 데이터로 많이 활용을 해요. 야,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아구에로가 0.5야? 좋은 찬스를 많이 놓치면 저게 많이 낮아집니다. 왜냐면 XG가 여기선 누구나 넣을 수 있는 막 0.67 이런데 못 넣으면 많이 깎이게 되겠죠. 와, 그 다음에도 충격적이다. 오바메양, 레반도프스키. 한 가지 다른 예시로 또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A랑 B 선수 중에 누가 더 공중볼 경합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A요. 경합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비슷하게 얼추 경합 성공률이 높다는 건 오히려 A 선수가 성공률이 더 공중볼 능력이 더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본인의 기준에 따라 시도를 많이 한 선수 또는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잘한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답정너인데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A라는 선수가 1000번을 다 키 작은 선수랑 했어요. 근데 만약에 B는 다 막 192m랑만 했어요. 저희 그거 없이 그냥 1000개, 650만 보고 얘가 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그치. 경합을 할 때 상대 선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 선수 퀄리티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고요. 피파 랭킹을 산정할 때 저희가 브라질 이길 때랑 약팀 이길 때 받는 포인트가 달라요. 이것처럼 공중볼 경합도 시도를 해서 잘하는 선수한테 이기면 많은 점수를 주고 못하는 선수한테 이기면 조금 주고 이런 상대 선수의 능력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야 그 순위를 봐야 정말 얘가 잘하는구나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제가 그러면 신우기를 상대로 제가 한 번 이겼으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맞아요. 근데 신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작잖아요. 네네. 대부분 이겨야 되는데 맞아요. 그 점수는 계속 조금씩 쌓이는 거다. 대신 많이 옛날에 이제 만주키친 하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제가 뭐 공중볼 경합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연계 능력인데요. 이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연계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예시로 좀 넣어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 과연 이것도 A, B가 아닌 마지막 트릭을 여기에 썼을까 안 썼을까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A, B 둘 중에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저를 분석하시고 있는. 네, 맞아요. 저는 우선 A로 할게요. 왜냐면 좀 더 전진 패스가 많았고 숏 패스도 많았고 그리고 그 페널티 지역 안에 패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 패스 이런 게 미드 지역 패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는 수비 지역에서도 패스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다 보면은 수비 공격 미드필드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연계 역할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B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지역 패스가 낮고 전진 패스가 낮다는 건 결국에는 미들 지역이나 수비 지역에서는 패스가 많은데 전진 패스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횡 패스나 백 패스를 어느 정도 하면서 하는 성공률을 굉장히 많이 높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A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박주호 선수 기준에는 A가 정답입니다. 연계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그 감독님, 코치님, 선수. 그래서 저희가 연계 능력이 누가 더 좋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연계 능력이 뭐지부터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는 공격으로 가는 이게 연계 능력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연계 능력은 이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는 거죠. 단순히 패스 성공률, 전진 패스 많이 한 선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축구에서 말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나네. 연계 능력. 전진 패스가 많음에도 매 경기 80% 이상의 패스 성공률이 있었고 90% 가까이 계속 패스 성공률이 있었어요. 네. 좀 더 해주세요. 왜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좋다. 다시 하겠습니다. 연계를 굉장히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연계 능력이 엄청 좋은 선수. 죄송합니다. 약간 답정너로. 이거 연계가 안 되네. 에이, 연계가 안 돼. 네. 이번에는 그러면 요즘에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할 겸 그리고 요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기 분석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몇몇 대학교들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비프로라는 회사에서 비프로 네, 오늘 처음에 실습한 것처럼 이런 새로운 지표를 좀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의 능력이라던가 팀의 전술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좀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지표를 보면 될까? 새로운 지표를 좀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팀이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좀 전술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상대팀 뒷공간을 침투하는 횟수와 영상을 보고 싶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서비스,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프로로 온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 안에서 일하는 분석가님들, 코치님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구단들에서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든 패스 장면 자르고 영상을 비 오는데도 찍고 클립 5분짜리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 과정을 좀 비프로 회사는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단에 제공하면은 뭐 촬영, 편집, 데이터 수집을 안 하고 정말로 분석가님들이 편하게 좀 전술 분석을 할 시간을 많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끌렸고, 한정적인 데이터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뭐 지표를 만들든 뭘 비교를 해보든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저한테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전 경기를 보면서 패스를 셀 수도 없잖아요. 그쵸. 이제 비프로 회사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프로라는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분석관이 되는 과정? 이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전력 분석관이 되는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학생들이. 근데 어떤 한 가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라라는 건 없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거나 아무리 어떤 특정 학과를 나오거나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왜냐면은 제 경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부분 뽑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좋은 학교, 좋은 과만 보고는 이 사람이 분석을 잘하는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려면 일단은 좀 경력이 필요하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요. 그걸 아예 공고에 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되려면 경력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반문할 것 같아요.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쌓아요? 어떻게 네, 그래서 어떻게 쌓아요? 하브리그 팀에서 경력을 좀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로 따지면 K3, 4, 5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유리그나 뭐 이런 데서 경력을 좀 쌓아서 그런 다음 지원을 해야 좀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학생 중 한 명도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저한테 좀 찾아와서 선수 이제 그만둘 건데 분석관이 하고 싶다 해서 그 대학교 팀에서 분석관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졸업하고 바로 K리그 분석관으로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갖춰야 될 자세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축구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 편집을 잘해도, 아무리 데이터를 잘 다뤄도 코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코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축구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축구 인사이트만 있다 해서 감독님 선수를 돕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석가는 조금은 어시스트 개념이기 때문에 선수, 감독님이 보기 편해야 돼서, 그러니까 영상도 그냥 뭐 90분짜리 영상을 주는 게 아니라 딱 보기 좋게 딱 클립을 만들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가공하고 뭐 그래프나 리포트를 만드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원을 했을 때 뽑지, 그냥 저 열심히 할 거고 이러면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나라면은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을까를 좀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단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무 조건, 근무 시간, 뭐 장단점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K리그 같은 경우는 분석가님들의 연봉을 제가 모르기도 하고요. 네,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연봉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팀마다 정해진 그 연봉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팀마다 그 분석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역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팀은 이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어떤 팀은 그냥 코치님이 원하는 비디오만 만드는 사람, 좀 다른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1구는
돈이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이제 23세도 마찬가지인데 아카데미 있잖아요. 뭐 9세, 10, 11 그런 데도 이제 분석가님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구단들이 무급으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6세 팀 분석관 공고를 올리면 그 무료인 자리를 수백 수천 명이 지원을 해요. 이거 이런 거잖아. 학원을 가거나 대학 학교를 가는 것도 돈을 내고 맞아요. 가잖아요. 배우러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배우러 가는 거잖아. 시작이니까. 근데 또 돈을 받아? 그러면 아주 좋은 거긴 하죠.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열정페이다. 거기 뭐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너무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게 돈을 안 줘도 배울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이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 자리조차도 제가 처음에 5부, 6부, 7부, 8부를 무급인들 지원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자리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급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영국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구단들과 연계를 맺어서 우리 학교에서 몇 명씩 이렇게 인턴으로 하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서로 괜찮네요. 좋죠. 학생들도 서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구단도 좀 돈을 아끼면서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전력 분석관을 꿈꾸는 이 분들에게 그래도 좀 조언도 좋고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분석관이 되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환경도 좀 좋지 않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를 어필하기보다는, 그걸 방패 삼기보다는 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단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왜 날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계속 축구 좋아한다 보다는 역량을 많이 갖추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과르디올라, 네네. 뭐 같이 했던 저 이제 감독이었죠. 투헬, 여러 감독들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최근에 그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뒤에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선수들 포지셔닝을 과르디올라 감독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되게 후방에서부터 돌리는데 상대 선수 한 6명까지 끌어들일 때까지도 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상대 선수 한 6명이 끌어들리고 수비 라인 4명 빼고는 다 왔을 때, 그때 뒤에서 침투를 하면 수비 라인 뒤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비르치 선수가 보통 내려와서 상대 수비 라인 앞에서 돌아선 상태에서 잡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레버쿠젠이 그런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포지셔닝을 잘해서 공간을 많이 잘 만든다. 그건 되게 좋은 찬스인 거거든요. 그렇죠. 잡았을 때 상대 수비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데이터로 봤을 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좀 전술적으로 잘하지 않나. 질문을 계속 어떻게 좀 이야기를 끌어내나 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어렵다. 왜냐면 이게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계속 사이언스 그리고 분석 이런 얘기를 앞에다 두다 보면 이 축구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계속 뒤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결과는 또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고 영상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도 하고, 항상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이 감독과 이 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선 최근에 이렇게 전력 분석관을 하고 싶어하는 어린 학생들 되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